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2013년도 안방 경제는 어땠는지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앞으로 2주간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가계금융 복지조사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2만 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총 가구 수가 1,700만 가구가 좀 넘으니까 한 1.2%에 해당하는 표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본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데 재산 상황은 그러니까 3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소득에 대한 거는 작년, 그러니까 201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나 지출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이 워낙 좀 많고 조사 항목이 굉장히 상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이 재무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살림살이 이런 것들을 아주 계층별이나 지역별 연령별로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통계 조사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그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소득은 얼마고 그 소득 중에서 지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통계 자료입니다. 네. 네, 이 표본을 보니까 나와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이 경제적 상황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재산은 얼마나 되는 걸로 나와 있나요? 예, 올 3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그 가구당 평균 보유 자산이 3억 2,557만 원입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부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빚지고 있는 게 5,8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거를 제하고 나면은 순자산 기준으로는 2억 6,7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 관점에 따라서 이게 너무 작지 않느냐 내지는 또 반대로 그렇게나 많냐 하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각자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 처지 그리고 또 같은 주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 실제 체감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수치라는 거니까요. 네. 근데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그 통계 숫자는 이제 전체 통계치 그 평균일 텐데요. 네.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속했는가 알려면 아무래도 자산 규모 금액별 그 분포를 알아야지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예, 그 통계도 잘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자산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1억 미만이면은 미만인 가구가 3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억에서 2억 사이가 20% 정도. 그러니까 2억 미만이면은 한 과반수 정도가 2억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반대로 5억 이상 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 그리고 10억 이상의 경우에는 4%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평균으로 하니까 사실은 이게 한 4%, 10% 정도 상위 계층이 자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평균을 사실 좀 비현실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왜곡시키는 게. 근데 그 평균을 볼 게 아니라 중앙값, 그러니까 딱 중간에 되는 그 금액을 보면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억 4,400만 원의 순자산을 갖고 계신 가구면은 우리나라의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뭐 사실 서울의 조그만 아파트 한 채 가격만 해도 요즘에 뭐 몇 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보니까 그에 비하면 좀 작은 금액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감안을 아무래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보유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소득이 이제 생애 가장 높은 연령대가 이제 50대 아니겠습니까? 네. 50대 같은 경우는 평균 자산이 4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네. 반면에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되는 30대 가장이 있는 가구 같은 경우는
8,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사실은 평균이 나오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통계 표본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적은 가구 수들, 이런 1인 가구, 2인 가구도 각각 17%, 24% 정도 포함이 되니까 네. 당연히 인원수가 적으면은 뭐 소득이나 자산 규모가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서울에 거주하시는 한 3, 4인 가구원을 거느린 50대 가장이 보는 관점에서는 적은 금액일 수 있고, 그렇지 네. 않으면 또 높은 금액일 수 있고 그렇죠. 네. 자산 상태는 이제 그렇고요. 이제 얼마나 버는지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4,000달러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번 통계에서 나온 그 가구당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가구당 평균 연소득은 4,475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건 평균이고, 딱 정중간이 되는 중앙값은 3,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떤 가구가 3,600만 원을 연소득을 벌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가 되겠죠. 네. 50대 가구주가 있는 가구가 소득이 가장 당연히 많을 텐데, 네. 그게 5,576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앙값은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순위로 따진다면은 7천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가구라면은 우리나라 상위 10%에 해당되고요. 네. 좀 흥미로운 거는 순자산이 굉장히 많은 상위 20% 정도에 위치하는 가구들 중에서도 그 중에 또 20%는 소득으로는 연 943만 원에 불과한 가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순자산, 그러니까 가진 재산은 굉장히 없는 하위 20%에 해당되는 가구들도 그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 기준으로는 그 상위 20%는 1억 400만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으면서 돈을 잘 버는 가구, 재산은 많으나 연간 소득이 별반 없는 가구, 이런 좀 극단적인 상황도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댁에서 방송 보시면서 지금 자기 상황과 또 전체 평균치를 비교해 보셨을 텐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중장년의 노후 준비 상황과 그리고 저축 상향을 좀 알아보고 또 어떻게 은퇴 설계를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